네, 반갑습니다. 꼼꼼한 화학원 김대석입니다. 화학원을 이제부터 설명드릴 텐데, 화학원 첫 번째 챕터는 화학의 유용성이죠. 그 화학의 유용성 챕터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깊숙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좀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화합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탄화수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그러죠. 탄화수소 유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든가 카르복시탄이라든가 알데히드라든가 그다음에 케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화수소 유도체에서 공부하는 챕터인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깊숙한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탄소의 성질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탄소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탄소화물을 공부하면서 그 주인공이 되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탄소이기 때문에 이 탄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가 6번이죠. 그 다음에 질량이 1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소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분석해 본다면 이 탄소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 숫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자, 탄소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는 6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니까 중성자의 수도 확인할 수 있겠죠. 중성자의 수도 6개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결정짓는 전자 또한 6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가 6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원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6개, 12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질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 6번, 질량 12인 탄소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전자의 개수입니다. 이 전자의 개수가 6개고, 아까 제가 이 전자가 6개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가 그 원소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탄소 6개인 것이 이 탄소의 전자가 6개인 것이 왜 탄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의 전자수를 한번 볼까요? 자, 전자수는 6개인데 이 탄소의 전자수가 6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 6개가 원자핵 주변에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껍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존재하는 껍질을 K껍질이라고 그러죠. K껍질에 2개 존재하고요. L껍질에 4개가 존재하겠죠. 이것이 가장 안정한 바다 상태라 볼 수 있고요. K껍질에 존재하는 2개의 전자에 비해서 L껍질에 존재하는 4개의 전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이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부릅니다. 최외곽 전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 이쪽 챕터에서는 이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수가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고요.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의 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제일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데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8개로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모든 원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그 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탄소는 이게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이것을 8개인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 4개의 전자를 내어줄 수도 있고요. 이 4개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최외곽 전자수가 적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형태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요. 반대로 최외곽 전자수가 많은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형태로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최애각 전자수가 4개로서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기도 그렇고 또 받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4개의 전자를 내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요. 주변으로부터 전자수를 같이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애각 전자수를 탄소 원소 기호를 쓰고요. 이 주변의 최애각 전자를 동서남북의 순서대로 적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적는 식이 있는데 이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최애각 전자수를 원소기호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표시한 식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탄소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여기에 전자가 8개가 배치된다면 매우 안정한 형태를 띨 수 있겠죠. 그래서 내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 전자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탄소 원자 주변에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이런 원자를 우리는 홀 전자라고 부릅니다. 홀 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홀 전자가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의 홀 전자와 여기 탄소 가지고 있는 홀 전자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 탄소가 있고요. 홀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다른 원소에 존재하는 홀 전자와 전자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만약에 전자를 공유한다고 한다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최애각 전자 한 개를 같이 공유할 거고요. 또 수소 가지고 있는 최애각 전자 하나를 공유할 것이고 또 수소가 와서 전자를 공유할 것이고 여기 쪽에도 수소가 와서 전자를 공유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홀 전자를 중간에 내놓고 같이 공유했을 때 이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이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이 탄소는 4개의 홀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4개의 홀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나름대로 각각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는 이야기죠. 탄소 입장에서 본다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고요. 또 수소는 첫 번째 것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옥텟을 전자 2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됐고요. 얘도 만족했고 얘도 옥텟 규칙 만족했고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홀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요. 이 공유 전자쌍을 형성함에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4개의 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고요. 4번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화학식을 쓴다면 CH4 해서 메테인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탄소는 홀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하나의 결합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결합선으로 표시한다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결합선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하나의 결합선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식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시한 거 이것을 구조식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소는 홀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고 그 결과 4번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즉 4개의 결합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4번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결합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탄소가 중요한 이유가 공유 결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수소라든가 아니면 산소, 질소, 황 같은 여러 가지 물질과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탄소가 다양한 원소와 공유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화합물을 우리는 탄소 화합물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공유 결합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식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식을 보게 되면 이 결합선 내에는 각각의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유 전자쌍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결합선과 여기 결합선은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의 입체 구조는 이렇게 90도 구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90도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 모양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배치된 형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사면체라고 부르는데 이 결합 각도가 약 109.5도를 형성하고 있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각도와 요것의 각도, 요것의 각도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 가면 이거를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게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이 수업 시간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의 실제 구조는 중심 탄소를 두고서 각각의 수소가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공유전자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공유전자쌍이라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소 한번 볼까요? 자, 질소의 원자 번호는 7번입니다. 질량은 14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소의 전자수는 7개입니다. 전자수가 7개이기 때문에 이것의 전자 배치를 본다면 전자수가 7개고요. 그래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최각 전자는 5개입니다. 그러면 이 최각 전자가 5개인데 이것을 질소의 원소 기호 주변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가 이렇게 있고요. 질소가 있고 최각 전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각 전자가 5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학 반응할 수 있는,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홀 전자는 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원소 화학 결합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인 원자로서 벌써 전자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이 질소 같은 경우는 홀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결합한다면 만약에 수소와 결합한다면 수소 3개와 이렇게 공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는 수소 4개와 공결합할 수 있어서 CH4의 분자식을 갖습니다만 이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3개밖에 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결합을 할 수 있는 횟수는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학식은 NH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좀 심화된 과정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4 한번 잠깐 볼까요? 자, CH4. 아까 제가 메테인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요 탄소를 보면 탄소의 전자수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6개입니다. 6개면 K 껍질의 전자가 2개 있을 것이고요. 2개 있을 것이고 L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한번 표시해 보면 1s, 2s, 2p가 이렇게 있다면 각각의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p 오비탈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자 배치를 본다면 총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고 2s에 2개, 2p에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오비탈의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 홀 전자가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결합을 4번 하는 탄소의 결합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실제로는 전자 배치는 홀 전자 2개이지만 다른 것과 화학 결합하기 위해서 ES와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혼성화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요. 1s 오늘 펜이 잘 안 나오네요. 1s, 2s, EP가 있으면 오비탈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여기 ES 오비탈에 있는 것과 EP의 오비탈의 전자가 혼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 전자 4개를 만들고요. 4번의 공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4번의 공결을 할 때 이 결합선 하나하나가 이것은 s오비탈이고 나머지 3개는 p오비탈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이 같이 혼성화 된다는 이야기는 섞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전자로서 같이 혼성화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홀 전자 4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4개와 같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이렇게 혼성화된 구조를 우리는 sp3 혼성 궤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 대략적인 성질을 공부했는데 이 탄소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의 홀 전자가 4개이고 4번의 공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합선이 4개고 그 각각의 결합 각도는 109.5도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탄화수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여기는 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가 같이 고결을 통해서 형성한 것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좀 써볼까요?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가 대단히 간단합니다. 오로지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화수소라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얘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단순하겠네요. 몇 가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탄화수소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탄소의 수에 따라서 종류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결합에 의해서도 종류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도 그 차이가 나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가 단일결합일 수도 있고 이중결합일 수도 있고 또 삼중결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탄소와 똑같은 수소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배열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이성질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따가 이성질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질체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 화학 원챕터에서는 구조 이성질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숫자에 의해서 종류가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탄소의 수, 탄소가 하나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탄소의 수에 의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한번 볼까요? 자, 탄소의 수를 붙일 때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탄소가 1개일 때는 그 이름 앞에 메타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2개는 에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는 프로파, 4개는 뷰타. 이렇게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다 그러면 메타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썼던 CH4 같은 메테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탄소가 하나에다가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었다 그러면 CH4 하고서 얘 이름을 메테인 이렇게 부르겠죠. 메테인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탄소가 2개다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2개가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나머지가 붙겠죠. 그러면 C2H6가 되고요. 얘는 에테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3개도 해볼까요? 탄소가 3개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을 것이고요. 그러면 C3H8이 될 거고요. 이 이름은 프로페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오늘 펜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네요. 프로페인
이렇게 이름을 치면 된다. 이렇게 쭉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 탄소가 있고, 탄소의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탄소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 각도는 무조건 109.5도, 모두 109.5도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9.5도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이 반복되겠습니다만, 이 탄화소에서 그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은, 그 골격이 되는 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자체가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기본 골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소가 달라붙는 것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유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탄소의 수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수소 숫자를 결정이 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수소를 적지 않았습니다만 뭐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CH4, C2H6, C3H8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을 한번 볼까요? 자, 분자량을 보면 이쪽은 분자량이 16이 될 거고요. 이쪽은 24, 그 다음에 28이 되겠네요. 28, 그 다음에 요거는 44. 그래서 탄소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분자량이 갖는 그 특징, 그 분자량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저는 탄소의 수에 의해서 탄화수의 종류가 대단히 종류가 많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소와 탄소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탄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3중 결합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수에 의해서 수소 숫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 하나당 4개의 공유 전자쌍, 즉 4개의 결합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수소 숫자는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각각 2개씩 붙을 것이고요. 여기는 수소가 하나씩 붙는다는 얘기죠. 한번 화학식을 적어볼까요? 화학식을 적는다면 얘는 C2H6가 될 거고요. 얘는 C2H4가 될 것이고요. 얘는 C2H2가 되겠죠. 이 C2H6는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요거 에테인입니다. 에테인이고요. 요거는 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에틸렌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에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세틸렌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이거 이름 부르는 거는 많은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테인, 에틸렌, 아세틸렌, 일단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합선이 하나, 결합선이 2개, 결합선이 3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단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수가 결정되면 주변에 달라붙는 수소가 결정되는 거고요. 수소의 숫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수소의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합 각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에테인 같은 경우는요, 요 각도가 무조건 109.5도입니다. 무조건 109.5도고요.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109.5도 정사면체 구조, 입체 구조죠.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 이중결합이 있고요. 단일결합이 주변에 3개가 있는데 결합 각도를 따질 때는 이중결합도 단일결합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뭐 더 반발이 더 크거나 이런 거 없고요. 똑같이 하나, 둘, 3개. 그럼 360도 구조를 3등분 한다면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합 각도가 120도입니다. 120도 삼각형 구조가 되겠죠. 얘는 120도고요. 얘는 평면 구조네요. 그렇죠? 평면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삼중결합도 단결합처럼 취급한다면 하나, 2개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 직선형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결합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데 단일결합을 제외하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평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얘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정사면체 구조로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결합 길이를 한번 재본다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니까 이 결합수가 많을수록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 길이가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이쪽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 한번 본다면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얘는 하나 끊어야 되고요. 얘는 2개 끊고 얘는 3개 끊으니까 결합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여기가 작고요. 여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결합 에너지가 작고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이것은 끊기 쉽고 이것은 끊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만약에 탄소와 탄소의 결합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의 결합 에너지를 100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중결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의 결합 에너지는 한 200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탄소와 탄소의 결합할 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갖게 될 때는 하나의 결합은 매우 단단한 결합입니다만 나머지 결합들은 대단히 약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결합을 100으로 봤을 때 결합 에너지가 이중결합은 200이 안 되고요. 한 1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합 중에서 하나는 단단한 결합이고 하나는 대단히 약한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300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 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끊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대단히 약한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대단히 약한 결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일 결합에 비해서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훨씬 더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끊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쉽게 끊어냈을 때는 여기에 전자쌍이 있는데 그 전자쌍에 각각 홀전자를 갈 거고요. 그 홀전자가 다른 누군가와 다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반응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이것은 잘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대단히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가진 것들은 이 결합 자체가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홀전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원소와 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틸렌과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반응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 반응성이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와 새로운 어떤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새로운 공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탄화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첨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잘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첨가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끊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물질이 와서 여기다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첨가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에테인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거 결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합을 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수소가 있는데 결국 어떤 반응을 한다면 이 수소를 띄어내고 다른 물질이 와서 달라붙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치환 반응은 대단히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첨가된 거에 비해서 수소를 띄어내고 새로운 물질을 집어넣기 위해선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어야만 이 치환 반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Cl2와 같이 아주 반응성이 큰 그런 분자하고만 치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요 부분을 다 지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고 요 다음 챕터에서 요걸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요걸 이어서 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